네,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합격특강 153, 합격특강 153 시즌 3를 찍으면서 디자인 역사를 좀 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급하게 디자인과 관련된 역사를 잠깐 멈추고 3, 4월 달 있게 되는 교과서 분석 강좌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잠깐 안내차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3, 4월 달 교과서 분석 강좌에서 받아보는 프린트물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임용고시 3, 4월 미술 교과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교과서 분석을 왜 하는 것이냐? 너무나 잘 알겠지만 교과서에서 참고가 되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이제 뒤로 돌아서 출제된 문제에 나온 작품이나 도판 혹은 도판 작품을 바라보는 분석 관점을 역추적해 보면 교과서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걸 이제 기출 문제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는 좀 시간과 여유가 되면 꼭 봐두는 것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를 다 볼 수는 없고, 몇몇 교과서를 선정을 해서,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확장 공부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높고 효율성이 높겠죠. 시기적으로도요, 일단 교과서가 2015 개정이 올해 적용되는 교과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서 지금 5, 6월 달에는 보통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기본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보통 5, 6월 달에 기출 강좌 가 이제 전개가 보통 됩니다. 이걸 성격이 급한 분들은 뭐 1월 달에 혹은 여기 중간에 있는 3월, 4월 뭐 요때 하기도 하는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하고 같아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론 정리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나 혹은 3월 달에 이론 정리가 튼튼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 기출을 보게 되면 특정한 A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투자했을 때 한계를 얻는다면 5, 6월 달 정도 실력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1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뭐 20분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여행도 마찬가지고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라서 보통 5, 6월 달에 까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바람직한데, 이거 이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성질이 급한 분들은 이제 미리 볼 수도 있겠고. 자, 기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출 해설이 있고요. 해석이 있고요. 분석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특히 이제 잠깐 요거 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특히 분석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기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기출해설은 단순하게 문제에 대해서 해설, 정답 설명해 주는 거고요. 해석은 이 기출 문제는 어느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주어진 문제는 어떤 양식에 해당한다. 다소 해설과 해석이 좀 비슷한 경향이겠고,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동안의 해설, 해석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해설과 해석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 문제의
경향성, 그 다음에 연도별 경향성, 영역별 경향성, 주제별 경향성 이러이러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상 문제가 이렇다라고 제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1월부터 2월 강의하면서 경향 파악은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미리.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더라. 한국미술사는 무엇을 물어보더라. 어떤 회화는 화풍을 물어보더라. 뭐 이렇게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경향 파악인 거고 이런 것도 누적돼서 이제 예상 문제까지 뽑는 것이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보통 이제 5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5월 달 하기 전까지 3월, 4월 달에 해야 될 공부가 바로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가는 것과 배우는 것, 실력이 확확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3월, 4월 달에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받아보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 4월 교과서 분석 강좌 일정이 지금 중학교 미술 2015 개정부터는 중학교 미술 1, 미술 2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미술 1 동아 또 이제 동아 출판사가 미술 2가 있겠죠. 비상도 미술 1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술 1과 미술 2 이렇게 각 출판사마다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학교 것만. 그러면 1은 예를 들어서 이론 중심, 2는 활동 중심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전개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오히려 이제 책 권수가 많아지고 물론 이제 두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막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조금 디스를 하자면 다소 좀 어수선해진 느낌은 좀 들어요. 따라서 각 출판사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던 그 성격에 맞게 공부를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순차적으로 가자면 동아 출판사 선택했으면 그냥 1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편안한데 그러면 너무 공부가 협소해지고 또 비상 같은 경우도 1을 보고 2를 보면 되는데 역시 또 협소해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은 다른 것, 2는 다른 것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동아출판사 1은 그 이론 전개가 많고요. 비상에서의 1은 2009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쪼개져 있고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고 간단하고 물론 이제 참고할 판들은 많이 있는데 2009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요. 반면에 2는 굉장히 좋습니다. 비상이. 자, 동아출판사 2는 활동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반면에 1은 여기에서 꺼낼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전개를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2015 개정은 미술교과서가 1이 있고 각 출판사마다 2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중에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1, 2, 3주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보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천천히 출발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연습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좀 빨리 붙을 건데 4주, 5주 때는 고등학교 미술 미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와 7주 쪽에서는 미술 창작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 이렇게 두 과목을 각각 한 주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YBM이라고 하는 책하고요. 시마스라는 책이 현재 상태가 2018년 3월 8일 이 현재 상태가 구입이 불가한 상태예요. 입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요때가 이제 4월쯤 되겠죠. 요때쯤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요때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도 구입이 어려울 경우는
요걸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얘는 지금 현재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얘로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요걸로 하시죠. 처음에 공지가 이미 요걸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도중에 바뀌어 조금 애매해서 이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일단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5권을 보는 건데 아마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공부입니다. 읽기. 읽고, 보고, 분석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교과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아마 그 실력이 비승하거나 대동소이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보는 관점과 내용이 좀 다른 사람하고 공부하게 되면 얻어지는 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교과서를 본다는 것이 또는 필독서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실천에 옮기기가. 계획은 세웠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장 독립형이 아니라 장 의존형이다 보니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스터디, 정해진 강의를 통해서 그 책을 보거나 필독서를 보거나 교과서를 보거나 하면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효과는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 읽고 작품을 보고 작품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자, 아울러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각 교과서마다 교육과정 정리를 할 겁니다. 단원별로요. 그래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교사서 방법, 평가를 단원별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주 교육과정 해설서를 꼭 지참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제 중요 이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교과서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서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요 작품을 분석을 합니다.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의미가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작품, 중요 관점이 되는 작품만 분석하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단독 분석. 요거 뭐냐면 그냥 그 작품, 그 페이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작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이걸 파악하게 되죠. 이해가죠? 두 번째, 그러면서 저절로 요런 경우는 기입형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건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알려주면 여러분 거기다 포스트잇 붙이고 메모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프린트물에 메모하는 칸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동아출판사 1 혹은 비상 2를 보게 되는데 동아출판사의 2번, 그 다음에 비상에서의 1번, 이 같은 1번인데 출판사 다르잖아요. 같은 2번인데 출판사 다르잖아요. 요럴 경우 요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책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 경향과 관점을 제시해주면 여러분들 요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용어, 재료, 기법, 형식 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작품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 넘기면서 작품 하나하나 뜯어보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 이미 아시죠? 다음에 이렇게 돼서 기출 예상 주제를 제가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내에서 추출된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제시가 되면 답안을 작성해 보고요.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 적용까지 해보는 거죠. 기입형, 서술형 전부 다. 아울러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도 추출해서 제가 주제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역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과서를 알차게 보게 될 겁니다. 교과서 분석에 대한 내용, 제가 수업하는 전개되었던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교과서 분석했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고요. 여기서 얻어진 효과는 말로 안 해도 충분히 다 아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더 교과서 분석 강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잠깐
맛을 좀 보자고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프린트물의 구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칸에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출판사 페이지 포인트 작성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이제 배웠던 걸 작성하겠죠. 설명을 내가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이렇게요. 작품 분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작품이 이렇게 오려서 붙이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인쇄를 넣어주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있거나 혹은 두 개가 있거나 혹은 세 개가 있거나. 그럼 요거에 대해서 역시 출판사 페이지 포인트가 무엇이다.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 중요 포인트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고, 요 작성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바로 그 페이지 밑에는 이 내용에서 서술형을 바꾸면 이렇게 답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서술형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차죠? 괜찮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를 동아출판사를 봤더니 어떤 동아출판사 페이지에 가우디 작품 이렇게 나와요. 가우디 작품. 자, 그러면 정리한 이론 이 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인 가우디, 그 다음에 스페인 가우디 아르누보 양식. 이 아르누보 양식은 특별히 무어 양식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뭐라고? 무어 양식이야. 자, 그러면 이 무어 양식은 뭐냐? 제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기본서 학원에 보면 이제 중세 미술 바로 직전에 보면 7, 8세기 사라센 미술이 있을 겁니다. 그 사라센 미술의 대표 작품이 바로 요거고요.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요 아람브라 궁전이 무어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 양식도 미술 임용고시에서 시험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아울러서 그러면 무어 양식은 뭐냐? 이브리아 반도의 이슬람 건축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내부로 장식한 아라비아 문양, 기하학적 무늬, 굵은 굿이 나왔어요. 다양성, 그 다음에 조각물의 섬세함, 황금색 천장화, 정교한 석회세공, 직사각형 연못, 원형 분수, 이슬람 문화의 극치를 무어 양식이라고 그러고, 이 무어 양식의 영향이 바로 스페인 가우디다 이거죠. 자, 이거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운 것을 밑에 다시 한번 또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작품들이 이렇게 있겠죠. 몇 개를 이렇게 붙여보거나 혹은 하나만 붙이거나 두 개, 세 개를 붙여보거나 혹은 여기다 각자가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거고, 요거에 대한 포인트 또 서술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서술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 페이지는 기출 예상 주제를 제가 이렇게 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해보고 또 이렇게 정답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읽는 것이 중요하고 보고 분석해보는 게 중요한 건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하나만 따져서 보는 건 시간 낭비. 좀 더 중요한 것만 골라서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을 제가 알려줄 겁니다. 또 거기에서 없는, 교과서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숨은 내용을 내가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따라서 3월, 4월 교과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가 되겠고요. 실력을 확 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열심히 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강이든 직강이든 교과서 배우러 오시고요. 또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실력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